이거는 비었거든. 그러니까 저거까지 반칙을 해야 되나 하니까 이제 던지려다가 타이밍 놓쳐버리면 이제 못 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요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선수 간의 물리적인 힘과 의도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반칙인 것 같은데 반칙 아닌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리시버가 공이 좀 높게 날라온 데서 점프를 해서 공을 캐치를 했어요. 근데 착지할 때 이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자빠진 거죠. 자빠지는데 하필 뒤에 수비수가 서 있네. 그래서 이제 쿵 하고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수비수가 넘어졌어요. 자, 그럼 분명히 공격수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수비가 자빠졌잖아요. 그 접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비가 공격수가 나 이거 공 받고 요걸로 탄력으로 그냥 수비를 받아버려야지 이랬을까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반칙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만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만 잡으시면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접촉 없이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딱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외국 심판들은 보면 이제 말이 기니까 ROP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해버리거든요. ROP가 뭐냐? Right of Place.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위치 선정권. 농구 개념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OW는 뭐냐? Right of Way. 진로 우선권.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자리를 딱 확보하고 여기 서 있다 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점을 하고 있는데 와서 건드리면 농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펜스가 볼 드리블하고 가다가 수비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와서 툭 밀어버리면 오펜스 파울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OP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사람은 반칙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이 우선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칙 아니야. 나는 이 자리에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거꾸로 이제 ROW는 뭐냐면 여기 대표적으로 진로 우선권을 가지는 선수가 공격 측에는 리시버가 있고요. 수비 측에는 블리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제 많이 나올 텐데 리시버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리시버는 공격 선수들의 작전 계획에 의해서 내가 어떤 루트로 뛰어야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새삼선지 뭐라 그래도 그 작전의 플레이북에 있는 대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선수는 움직이면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수비 선수가. 그게 ROW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시버가 막 동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수비수가 말 그대로 아까 힘과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다. 그 반칙인 거죠. 무슨 반칙? 패스 인터페런스. 네. 자, 그 다음에 블리처는 뭐냐 그러면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패스 플레이를 할 때 오펜스가 패스 포켓을 만들잖아요. 쿼터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야, 그러니까 디펜스 라인들이 패스 포켓을 뚫고 나가려면 시간이 좀 지체되는데 플래그 풋볼은 접촉을 못하니까 그런 패스 포켓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5명이 5대5도 하다 보니까 쿼터백 빼고는 전부 공간으로 나가버리니까 빨간 쿼터백 혼자 남아가지고 디펜스를 바로 공고 수레판도 들고 있자마자 달라들어버리면 패스할 타임이 없으니까 항상 그 뉴트럴 존에서 7야드 뒤에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7야드 뒤에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을 블리처라고 이제 칭하는 겁니다. 결국 뭐 쉽게 말하면 뭐 슈팅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항상 7야드 이후에서 이제 대신에 표를 해줘야 됩니다. 심판한테.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들어서 나는 스냅하면 쿼터백을 잡으러 들어갈 사람이야 하고 이제 손을 보내주면 이 사람은 뭐를 넣는다? 이거를 가지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뻔히 손을 들고 있는데 오펜스가 저놈이 뛰어들어오겠네 이래가지고 진로상으로 뛰어들어오는데 앞에 막아버리면 누가 반칙이다? 막는 사람이 반칙이다. 그래서 ROP와 ROW에 대한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촉 없이 하려다 보니까 런너가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 이렇게 보시면 태클 풋볼에서는 다 하면 되는 행위입니다. 볼 캐리어가 소위 공 뺏기면 안 되잖아요. 태클 풋볼을 갖고 있는 거 손으로 쳐내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 갖고 있는 거 뭐 왜 이래 하고 가ring 하는데 반칙.
점핑 태클 해도 되죠, 그죠? 심지어는 NFL 같은 데 보면 사람 키도 뛰어넘고 그럽니다. 점핑 태클에서는 하면 되는데 플래그는 반칙. 다이빙 예를 들자면 뭐 득점 저기 엔드존 끝에 와가지고 한 1, 2m 남았는데 그냥 막 공대도 앞으로 붕 날아가지고 하는 행위 되는데 플래그는 반칙. 왜? 다치면 안 되니까. 네. 다치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스피닝과 디깅은 허용하는데 스피닝은 한 발을 축으로 회전하는 거 말합니다. 이렇게 돌고 또는 이렇게 도는 거는 점핑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런너의 어떤 재량으로 보자 해가지고 이거는 허용. 디깅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은 사실 이게 피지컬이 안 되니까 쉽지도 않은데 외국의 특히 미국 선수들 보면 워낙에 이제 몸이 좋으니까 뛰다가 디펜스가 플래그를 뜯으려고 딱 들어오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렇게 주저앉아서 앉은 상태로 뛰어다녀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땅을 파는 것처럼 하는데 어쨌든 그 가딩은 아니다. 그러니까 플래그를 뜯는 거를 막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 두 개는 이제 허용을 한다. 그래서 런너가 태클 풋볼에서는 하면 되는 행위지만 플래그 풋볼에서는 다치기 때문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 이제 대부분이 반칙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 아주 익숙하게 보던 게 우리 태클 풋볼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해도 그냥 이게 순식간에 그냥 착각하고 또는 이렇게 구분을 못 해가지고 봐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등 플래그에 대해서는 가리가 아니에요. 요거 이제 다음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사실 아까 20% 틀리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이제 요 구분이 필요한 게 태클에서는 완전히 합당한 플레이인데 플래그에서는 반칙인 거죠. 거기다가 가딩은 안 다치고 하려다 보니까 이 가딩 반칙의 영역이 아주 광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리는 정도만 반칙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유추할 때 플래그 뜯으려고 하는 걸 손으로 쳐낸다든지 이렇게 가리는 거겠지 이렇게 하는데 플래그를 가리는 행위 당연히 가리는이죠. 손으로 수비를 막는 행위 이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태클 풋볼에서 수비수가 달려 들어오면 손으로 이렇게 뜨죠. 이게 뭐 플래그를 뜯으러 오는 거를 막는 행위다 해서 이것도 뭐 플래그는 안 가렸지만 가딩입니다. 반칙. 세 번째, 공을 들고 과격하게 그냥 어디 나한테 달라들려고 이런 식으로 흔드는 행위 이것도 가딩. 왜? 다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아마 이 시간 이후에 그 보니까 태클 풋볼도 이게 타겟팅이라는데 플래그에서는 에이밍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를 왜 했냐면 이게 이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지만 태클 풋볼 반칙하고 플래그 풋볼하고 헷갈리는 걸 막으려고 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클 풋볼과 구분하고자 용어를 에이밍이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이거 공 들고 한 번 뜯으려고 하면 뜯어봐. 한번 다른 데 하면 내 탄력 붙었는데 뛰어갈 테니까 네 맘대로 한번 해봐 해서 머리 숙이고 전력 질주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다치니까. 그래서 딱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80%가 같은 경기인데 요 놈의 운동은 다치면 안 되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봐.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정도의 어떤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요 세상천지금 이거 다 반칙이면 런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에서는 워낙 이런 거를 이제 세밀하게 가르치니까 일본 선수들은 이랍니다. 볼 들고 뛰다가 이제 디펜스가 뜯어오죠. 그러는데 이렇게 공은 앞으로 왜 내미냐? 태클 풋볼하고 똑같이 최대 전진 지점에 볼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 끝을 앞으로 내밀어. 뭐 흔들고 이러면 반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딱 해서 뜯어가 난 여기까지만 오고 말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부상의 위험을 방지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태클 풋볼하는 팀에서 뭐 마음 맞는 사람 한 대여섯 명에서 플래그 풋볼 대회 한다 그러면 시즌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식으로 해가지고 뭐 손발 한번 맞춰보기 이런 것들 왜 부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몸풀기식으로 해볼만 하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학교마다 다 틀리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숭실대학교하고 또 하여튼 두 개 팀은 태클 풋볼 팀이 이렇게 만들어 오더라고요. 대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가딩 관련해서 반칙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거 이제 다 앞에 설명드린 게 태클 풋볼하고 플래그 풋볼하고 이제 크게 틀린 점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개념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거 선수 간의 힘을 가지고 부딪히고 있나 근데 그게 의도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것만 딱 해서 또 반칙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ROW와 ROP 그 다음에 런너가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요게 답니다. 왜? 25m짜리 경기장에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5대5로 해가지고 그래서 경기도 전후반 그냥 20분인데 2분씩 원래 대회 하면은 전반 2분, 후반 2분 이제 그 투미니츠 워닝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결승전 정도나 가야 있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할 때는 그냥 풀타임으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20분 동안에 뭐 하려고 해도 태클 풋볼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픈 상황이 연출될 게 없어요. 그래서 훨씬 이제 쉽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태클 풋볼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면 막 머리 아프잖아. 아까 보니까 막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야 되는 절대 그런 경우 없습니다. 하도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예를 들면 입문으로 플래그 풋볼 입문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플레이하는 거 다 이제 하고 이제 태클 풋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괜찮은 방법이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심판 메커니즘은 원래 우리 선배님께 내일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보니까 여러분 바쁜 시간에 뭐 또 내일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제 뭐 저만 제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아까 이제 40대 기준인데 경기장에 보면 40은 보면 레프리하고 다운 저지랑 필드 저지, 백 저지 이렇게 4명이 봅니다. 아마 태클 풋볼도 지금 다운 저지로 바뀌었습니까 명칭이? 라인 저지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아마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에는 그 라인즈맨 그랬죠. 네. 심판 명칭이 라인즈맨인데 아니 그러면 남자만 라인즈맨 할 수 있고 여자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이게 남녀 평등에 안 맞다 이래서 이게 뭐 소위 말하는 권고가 있어가지고 중성 단어로 해서 그냥 저희들은 몇 번째 다운이냐 그런 카드에서 다운 저지라고 하고 아마 라인 저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40의 경우에는 최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진영 5야드에 공을 넣고 시작을 합니다. 4번 만에 하프라인 넘어가면 또 다른 이제 공격권을 가지는데 40인 경우에 심판은 레프리는 소위 말하면 자기 진영 엔드존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다운 저지는 말 그대로 그 스크리미지 라인이고 필드 저지는 7야드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게 그 선을 넘냐 안 넘냐 이 선 넘어가 버리면 세이프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백저치는 이 다운 갱신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기서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해서 이제 진행하면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고 당연히 이쪽 사이드에 있는 심판들은 사이드라인 아웃을 같이 봐야 되고 반대편은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자기 진영에서 이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한 5야드 정도 전진했다 그러면 레프리는 애초에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다가 태클 풋볼처럼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다 관장하면서 오되 어차피 레프리도 이쪽 라인아웃에 대한 심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쪽보다는 이쪽에 좀 치우쳐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따라오면 됩니다. 똑같이 이제 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끄는 게 뭐냐면 의미 있는 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선수가 저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를 다 확인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필드 저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가 일어나면 빨리 하프라인으로 이동해서 다운 갱신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지켜봐 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외국에 가면 안 움직입니다. 경기장이 작다 보니까 심판백이 까맣게 나가지고 그냥 제자리 가서 가는데 아이파프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죠. 아니 롱패스 나와가지고 한 방에 터치다운 하는데 심판을 누워서 써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네 터치다운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외국도 수준이 그렇게 참 아니에요.
예, 그냥 뭐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니까 뭐 제대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유럽 선수들 보면은요. 제가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스페인 심판 봤는데 배가 진짜 뭐 쌍둥이 정도 들어가지고 어디서 뛰기나 하겠나 그래가지고 심판을 그냥 뛰지 마라 해가지고 백전트만 계속 시켜서 좀 좋아하더라고. 25초 개심한 게. 자 어쨌든 저렇게 이제 진행하고 조금 더 갔다. 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공격권을 얻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러닝 존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그 상대편 득점 지역 5야드 앞에서는 그 러닝 작전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예, 5야드 정도는 뭐라도 해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금방 득점을 하기 때문에 패스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 제가 점선으로 한 것처럼 실제로 라인을 이렇게 점선으로 마킹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킹을 안 하고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예, 짧게 이렇게만 하고 요 주위에 이렇게 라인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야가가지고 노런닝전 안에 들어가 버리면 패스만 해야 되고 노런닝전 들어가기 전에 죽어버리면 패스와 러닝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좋은 놈들이 가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선을 끊어니까. 네, 그래서 이런 플레이는 그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선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심판이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노런닝존 안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라는 걸 봐줘야 되다 보니까 필드 저지 같은 경우에는 7야드 뒤에 서 있다가 정상적인 경기가 진행됐다 그러면 빨리 이동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백저지 같은 경우 득점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이렇게 봐야 되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하면 아마 태클 풋볼도 득점 지역 안에 가면 앞에 라인 책임지는 심판이 있고 뒤에 라인 책임지는 심판이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득점이 일어났을 때 앞에 라인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패스로 뭐 깊게 받아서 받고 나서 라인을 넘어가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보는 이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뭐 내일 이제 태클 풋볼 메커니즘 이제 열심히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정도 이런 개념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30이면 어떻게 합니까? 백전지가 빠집니다. 제일 만만한 안 뛰도 되니까 뛸 일도 잘하고 이러니까 백전지가 빠지고 백전지가 하는 일을 필드 저지가 해주니까 속된 말로 열나 뛰어다녀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고생하는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20까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명이었고 2명이서 봐야 된다. 그러면 레프리가 다운저지의 역할을 같이 해줍니다. 레프리와 다운저지의 역할을 같이 해주고 필드 저지가 그러니까 위치가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서 여기 영역을 다 봐주고 필드 저지가 여기서부터 길을 다 봐주고 통상 이제 여학생들 경기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도 길게 못하고 뭐 뛰는 것도 그렇게 그거 하지 않고 하니까 여학생 경기는 충분히 두 명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들 보면 이제 태클 풋볼은 한 2시간 하죠. 2시간 기본이죠. 한 경기 하면. 저희는 한 경기 하면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15분 폴타임이니까 중간에 2분 쉬어도 한 40분이면 한 경기 끝나요. 그러니까 심판도 뭐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심판 보면 심판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3시간 해가지고 심판비 받는 거하고 40분 보고 심판비 받는 거하고 그리고 그만큼 또 쉽게 보면서 그 우리 환자분이 늘상 하시는 말씀 우리 시초반에 유일하게 돈 받고 하는 게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수들 다 돈 내야 되고 뭐 협회 관계자들 전부 자기 돈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심판은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는 있다. 근데 플레이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가는 준다. 자 이제 설이 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태클 풋볼은 지금 뭐 한정훈이 뭐 이하로에서 지역별로 저 연맹회장님도 있고 다 있어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플래그는 씻고 벗고 지금 플래그 풋볼의 김창민 회장님 저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직책은 뭐 전무라도 하는 일은 총무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작년까지는 코로나고 뭐고 어차피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이제 올해부터는 2028년도 조금씩 우리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께서 플래그 풋볼 저거 왜 제가 심판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플래그 그쪽에서 사람이 없나요? 없어요. 왜? 플래그 1세대 선수들이 지금 35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내가 왜 심판합니까? 이 나이에 선수를 해야죠. 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컬링 보면 지난번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이 김팀이 이번에도 또 김팀이 나오죠. 왜 그렇겠습니까? 네.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그 팀을 뒤집을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가 일어나는 게 뭐 특정 팀이 우리 팀 이길 만한 팀은 전국에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할 때마다 그냥 국가대표로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심판하고 할 그런 거에 에너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이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쨌든 이 활성화를 좀 시켜서 경쟁력 있는 팀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여 관심이 있으시고 하면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고 하면 국제 무대에 법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되는 그런 부분에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심판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심판을 하시면서 좋잖아요. 심판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냥 플레이로 대회하면 바로 심판 보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그건데 너무 힘들어요. 저 혼자 하니까. 할 때마다 심판들이 이제 모이게 오는데 오늘 이제 이 소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우리 박경수 선배님께 대회 계획이 있을 때마다 플래그 심판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뭐 대회 하기 전에 뭐 1시간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개념 잡힙니다. 그리고 대회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 주실 분 주시고 혹여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예. 그 아까 접촉에 대해서 네. 물리적인 힘이랑 의도가 있어야 접촉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볼캐리어가 뛰고 있는데 네. 수비수가 뭐 자기가 다리 걸려가지고 네. 의도치 않게 밀어가지고 네. 넘어진 경우에는 그 반칙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볼캐리가 뛰고 있는데 수비수가 자기 발이 걸려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공격수를 몸에 충격을 가해버린 거죠. 그랬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반칙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의도를 안 가지고. 넘어지면 거기서 플레이가 끝나는 건가요? 예? 넘어지면 거기서 플레이가 끝나는 예, 건가요? 그 플레이오프 풋볼은요, 홈물이 나면 거기서 골 대듭니다. 공 죽다가 맞히면 큰일 나서 서로 풀려나니까 마찬가지로 패스 실패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공 들고 뛰다가 흘렸다 그럼 거기서 골 대들어. 그 다음에 많이 질문하는 게 플레이오프가 양쪽에 있는데 하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골 대듭니다. 자, 그래서 패스가 됐는데 뭐 지가 열심히 뛰다가 하나가 흘러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패스는 받았어요. 그러면 패스는 컴플리트이기 때문에 오케이 패스까지는 인정. 거기나 거기서 대지. 더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룰 자체가 안 다치고 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뭐 대회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오늘 시간도 조금하기 때문에 예. NCA하고 네. 한 발입니다. 예, 플래그는 지금 질문이 그 패스나 또는 이제 아웃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냐 신체 일부라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발이라도 라인 안쪽에서 하면 그냥 그 인정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좀 디테일한 거는 사실은 이제 오늘 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맛배기로 이 정도로 이제 끝내고 다음 순으로 이제 넘기고 올 봄에 제 생각에는 한 5월쯤에 이제 뭐 한번 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님 통해 가지고 한번 더 도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신 인성목 주치의원님께 선정을 선답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